진아와 탁발승. 거리의 아함경. 제7편 탐욕에 빠진 사업가. 1. 강남의 화려함 뒤에서. 현각과 진아가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을 때 한 고급 카페에서 격한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핸드폰을 붙잡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안 됩니다. 그 가격으로는 절대 팔 수 없어요. 더 올려야 해요. 그는 이철호라는 부동산 투자회사 CEO였다. 명품 시계와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통화를 마친 이철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짜증을 냈다. 그 모습을 본 현각과 진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으신가요? 이철호는 현각의 승복을 보고 당황했다. 아, 스님,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했나요? 끝없는 욕망.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현각의 부드러운 질문에 이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업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가진 모든 걸 투자했는데 이대로 가면 파산할 수도 있어요. 이철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다른 손님들이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진아는 이철호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깊이 뿌리 박힌 무언가가 있어 보였다. 혹시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3. 탐욕의 뿌리. 이철호는 진아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했다. 뭘 말하는 거죠? 돈에 대한 걱정이요. 처음 겪는 일 같지 않아 보여요. 현각도 이철호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돈을 쫓아다녔어요. 이철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가요?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안 돼요. 1억이 있으면 10억이 필요하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필요하고 끝이 없어요. 4. 탐경의 가르침. 현각은 이철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함경의 탐경을 떠올렸다. 탐욕의 본질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경전이었다. 철호 씨,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매우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나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철호는 현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상인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가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만족할 수 있을까요? 현자가 뭐라고 했나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현자는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가진다면 만족하겠습니까? 상인은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현각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자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세상의 재산도 갖고 싶어질 것입니다. 탐욕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입니다. 이철호는 현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탐경에는 해결책도 나와 있습니다. 진아도 궁금해졌다. 어떤 해결책이에요? 6. 진정한 부의 의미. 탐욕을 없애는 방법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각의 말에 이철호는 의아해했다. 감사요? 그런 걸로 탐욕이 사라질까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철호 씨가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철호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가진 것들요? 글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것들이 없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네, 대학생 때는 원룸에서 라면만 먹고 살았죠.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철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러고 보니 정말 많이 나아졌네요. 7. 비교의 함정. 하지만 왜 만족하지 못하셨을까요? 현각의 질문에 이철호는 고개를 숙였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탐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교는 탐욕의 씨앗입니다. 진아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꼈어요. 춤도 더 잘 추고 싶고 더 예쁜 옷도 입고 싶고 맞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8. 나눔의 힘. 그럼 어떻게 해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철호의 간절한 질문에 현각은 미소를 지었다. 나누어 보세요. 나누어요? 네.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탐욕이 줄어들고 만족감이 늘어납니다. 이상하네요. 나누면 제가 가진 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현각은 탐경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했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기쁨과 만족감은 나누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9. 첫 번째 나눔. 며칠 후 이철호는 현각과 진아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다. 스님, 진아야, 나눔을 실천해봤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제가 가진 부동산 중 일부를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에 기부했어요. 진아가 놀라며 박수를 쳤다. 와,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철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10. 변화의 시작.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요? 사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오직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현각은 이철호의 변화를 보며 기뻤다. 탐경에서 말하는 정당한 부의 개념을 깨달으신 것 같네요. 정당한 부요? 네. 자신만을 위한 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부 말입니다. 11. 새로운 사업 모델. 이철호는 자신의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투기성 부동산 사업을 그만두고 대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수익은 괜찮을까요? 예전보다는 적겠죠. 하지만 마음이 편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거울을 봐도 부끄럽지 않아요. 진아는 이철호의 변화에 감동했다. 아저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스님과 진아 덕분이에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거든요. 12. 직원들과의 변화. 이철호의 변화는 회사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맨날 더 벌어야 한다, 더 팔아야 한다고 하시더니 미안해요. 그동안 여러분에게 너무 큰 압박을 줬나 봐요. 이제는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이철호는 직원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다. 탐욕은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망치는구나. 13. 진아의 춤. 어느 날 진아는 이철호를 위해 특별한 춤을 추었다. 그것은 탐욕에서 자족으로의 변화를 표현한 춤이었다. 처음에는 끝없이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급박한 움직임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여유롭고 평화로운 움직임으로 변해갔다. 진아야, 이 춤은 뭘 표현한 거야? 아저씨의 마음 변화를 춤으로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잡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놓아줄 줄 알게 되는 이철호는 진아의 춤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새롭게 이해했다. 14. 사회적 기업. 1년 후 이철호의 회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서민 임대주택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변신한 것이다. 철호 씨, 사업은 어떠세요? 수익은 예전의 절반 정도예요. 하지만 행복은 10배가 되었어요. 어떤 점에서 행복을 느끼시나요? 임대주택에 입주한 가족들이 고마워할 때,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할 때,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현각은 이철호의 변화를 보며 탐경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을 느꼈다. 15. 탐욕의 전염성. 스님,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탐욕은 전염되더라고요. 제가 탐욕스러웠을 때는 직원들도 돈에만 집착했어요. 하지만 제가 바뀌니까 직원들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제는 돈보다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자신들의 일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진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신기해요. 한 사람이 바뀌면 주변도 바뀌는구나. 16. 새로운 가치관. 이철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했다. 예전에는 통장 잔고로 성공을 측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는지로 측정해요. 좋은 기준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행복해졌어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평온해요. 현각은 이철호의 말에서 탐경의 핵심을 확인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17. 다른 사업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철호의 변화는 다른 사업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철호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변했어? 돈 벌 기회도 다 놓치고 형,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동료들도 점점 이철호의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로 행복해 보이네. 예전에는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는데. 18. 나눔의 확산. 이철호는 다른 사업가들과 함께 착한 기업인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됐는데 지금은 100명이 넘어요. 다들 탐욕보다는 나눔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진아는 이철호의 영향력에 놀랐다.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다니. 19. 진정한 풍요. 2년 후 이철호는 현각과 진아를 자신의 임대주택 단지로 초대했다. 스님, 진아야, 이것 좀 봐요. 단지 안에는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작은 카페가 있었다. 입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 좋네요. 마치 하나의 작은 마을 같아요. 맞아요. 제가 꿈꾸던 공간이에요.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철호의 얼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드러났다. 20. 탐욕에서 자족으로. 스님, 탐경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철호 씨가 용기를 내서 실천하신 겁니다. 이제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잘을 생각해요.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죠. 진아도 이철호의 변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저씨를 보니까 진정한 부가 뭔지 알겠어요. 현각과 진아가 떠나는 날, 이철호와 그의 직원들, 그리고 입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다. 스님, 진아야, 언제든지 다시 와주세요. 이곳은 항상 열려 있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떠나는 길에서 현각은 생각했다. 탐욕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자족과 나눔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철호의 변화가 그것을 증명했다. 탐욕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데서 온다. 이철호의 각성은 탐경의 이 가르침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었다.